네, 36번 지문입니다. 농업 생산성과 토지 제한. 뭐 이런 거야 뭐 쌤이 워낙 좋아하는 소재고요. 뭐 그냥 깔끔해 이런 것들은, 그지? 이게 어렵거나 생각해보거나 철학적이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1번 봅시다. 자,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s that. 자, 고고학적인 증거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쌤 저 고고학 뭐 전공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쌤이 여러분을 진짜로 아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이제 쉽지가 않죠. 그죠? 고고학과라는 거. 근데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그치,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단어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러지 말고요. 영어 지문에서 우리가 문명이든 문화재 혹은 문화, 그죠? 뭐 그 말이 다 그거 같긴 하지만 다 다른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때 고고학은 정말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갖고서 나 고고학에 대해서 연구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글을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archaeolog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게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고고학적인 증거는 뭐를 암시하냐 하면 접속사, 대를 암시합니다. 즉, 얘들아 땅 파봤더니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알겠지? 뭐를 암시하냐면요. 다양한 작물이 과거, 진행, 수동태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여기서 첫 번째 뭐를 느껴? 과거 진행형. 두 번째 뭐를 느껴? 수동태. 알겠지? 아, 지금 다양한 작물이 과거에 뭐 되고 있는 중이었구나 하면서, 자,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확인되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뭐 되는 중? 아, 경자 되는 중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s early as니까 와, 르벤트 지역에 그 기원전 BC, 기원전 9,500년처럼 아주 늦게 일찍 이런 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원전 9,5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서는 기원전 9,500년이 완전 최근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인류 역사라고 생각해보자. 지구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기원전 9,500년은 완전 최근이죠. 그치? 하지만 만약에, 그지? 뭐, 이거 뭐야? 농사, 알겠죠? 뭔 소리야? 농사,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그치? 와, 기원전 9,500년부터 벌써 뭐를 하고 있었어? 농사 짓고 있었어.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됐다는 뉘앙스인데, 그죠? 그래서 일찍이 이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선생님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지금 생각이 잠깐 딴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원전 9,500년부터 벌써 뭐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벌써 농사가, 그치, 진행되고 있었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자, 농사가 최근의 일이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그쵸? 그걸 어떻게 확인했음? 땅 파보고, 그쵸? 탄화된 쌀알 같은 거 확인해서 탄소 연대 측정법에, 그쵸? 딱 적용을 시켜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수천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게 당연히 뭐였겠어요? have boos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렸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선생님 왜 이런 거 잡냐면요. 다 잡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요, PP만 나왔다면 자꾸 수동태라고 해요. 미치겠어, 진짜. PP가 나왔다고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죠? PP가 누구랑 결합했냐에 따라가지고 얘는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확인을 해봐야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예요. 그리고 여기다 빈이 있어야지 수동태지, 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PP만 나왔으면요, 그냥 시제만 알려줄 뿐인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증진되었다가 아니라 증진시켰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올 수 있어? 그치, 생산성을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점에서 얘가 수동태가 아니라는 걸 쌤이 자꾸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거에서 좀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PP 나왔다고 할 때마다 그냥 수동태인가 이렇게 바로 가지 마시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주어가 누구였어? 주어가 혁신이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치, 인간들이 혁신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점점 부스트했어. 부스트는 끌어올리는 거잖아. 뭘 끌어올렸다고요? 농업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렸대요. While reducing manual labor. 뭐 하면서 manual labo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손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몸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 노동은 뭐 하면서 줄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정말 여러 번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while인데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while은 오로지 접속사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오로지야.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여기서 뭘로 쓰였음? 이게 아니야. 오로지 접속사밖에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동명사일 리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접속사다 보니까 얘는 문장이 원래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뭐로 쓰여서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while they, 걔네가, 즉 누가, 걔네 혁신들이 뭐 하면서 have reduced, 줄여왔겠네요. 뭘 줄여왔겠어? 뒤에 그냥 한국어로 쓸게요. 육체 노동은 줄이면서. 얘들아, 자꾸 기술의 혁신이 있는데 점점 내가 몸을 더 많이 써야 함. 이게 혁신인가요? 그럴 리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혁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그치? 줄인 거야. 뭘 줄였냐면은 육체 노동을 줄여온 거죠. 앞에 있는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분사구문 처리 우리 아는 것처럼 접주잉 해주면 되는 건데 접속사를 생략할까 말까 하다가 얘는 좀 써주자. 이거는 뭐 글 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속사 같으니까, 주어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사에다가 그냥 ing인지 앞에 시제랑 같으니까 그냥 뭐로 처리해버려? reducing으로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분사 구문, 이거 전치사예요, 선생님? 아니면 현재 분사에, 자꾸 이상 말을 하죠. 얘 전치사니까 동명사예요? 아니면 현재 분사인가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절대로 얘가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동명사일 일은 never,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접속사고요. 분사구문이니까 현재 분사가 맞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희망편, 어떤 희망편? 얘들아, 혁신이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 그치? 재배에서 나온 산출량이 되게 많아졌단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 노동은 줄게 되었지. 희망편. 하지만 이제는 내용이 뒤집어지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커가는 세계 인구가요, 이게 주어야. 그럼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will always demand, 항상 뭐를 요구함? more food,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한다. 그 얘기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식량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느낌이 어때요? 생산성이 아무리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이 식량 수요를, 그치? 증가한 만큼 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구나. 괜찮겠죠? It is projected. 자, project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명사로 쓸 때는 뭐 과제, 그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던지는 거니까 던져진다. 그냥 던져봤어 한번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상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냥 던져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상되다. 알겠죠? 그러면 요것은 예상이 된대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 이것은 예상이 됩니다. 뭐가? 모르겠죠? 자, 얘가 누구야? 가주어. 뭐가 예상이 되냐면요. 자, 대절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잘렸네요. 자, 이게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럼 아직 2050년 안 왔죠. 2050년 정도쯤 이런 뜻이에요. 날짜나 뭐 연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때쯤 되면 the world population will increase. 자, 세계 인구가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9.7 밀리언이니까 97억까지 올라갈 것 같대요. comma which. 그런데 그것은 알겠지? 그럼 얘 뭐야?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알죠?
뭐로 바꿀 수 없니 얘들아? that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will require global food production. 뭐를 요구하겠어? 그치? 자, 쌤 구조 잘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한번 보여줄게요.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요 구조야.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뜻은 뭐가 될까요? 생각을 먼저 하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뭐하다 요구하다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하라고 뭐하다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누군데?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이 이로 바꿔야 되겠네. 자,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이 뭐 하라고? 좀 너네 증가해야 돼. 그치? 적어도 어디까지? 그래서 by라는 건 어디까지 증가를 해야 되냐면요. 70%까지는 꼭 너가 증가를 해야 돼. to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o는 뭐 하기 위해서겠죠? 네가 그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그쵸? 작물 재배량 그런 것의 수요를 뭐 하기 위해서? 미트하기 위해서. 이거 만나다라고 이제 해석하면은 가만 안 둬요. 밑은요. 만나다 말고 어떤 뜻이 있더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꼭 외워야 합니다. 그럼 뭐를 충족시킬래 얘들아? 수요. 알겠죠? 그러면 그 수요를 딱 만나게 해주는 거야. 내가 수요가 이만큼인데 나는 아직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럼 뭐야? 빨리 올라가서 그 수요를 만나는 거잖아. 알겠지? 이게 충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할만할까요? 그러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적어도 70%는 올라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자 그럼 97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얘가 이거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괜찮겠죠? 그럼 선생님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97억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여기까지 뭐 한다라는 사실, 증가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니까 앞문장 전체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을 때는 선행사를 뭐 할 수가 있다? 앞문장 전체로 잡을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의 선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예상 수치 알겠지? 예상. 뭔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너네가 공급을 조금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치? 생산도 뭐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증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despite가 나왔죠. 자, despite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despite는 무조건 전치사고요. 동의어는 in spite 하고서 전치사 of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라는 명사인 거지. 그치?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자, 필요는 뭐였어요?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막 하는 거니까 이러한 필요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이제 문제점을 짚어주는 거거든요. 어딨냐면 지구의 표면의 작은 부분만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다음에 is suitable. 그죠? 적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스위치 문제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엄밀히 말하면 얘를 주어로 잡는 게 맞다.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은 누굴 보자? 오브 뒤에 있는 걸 보고 잡는다. 막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학교에서 필기가 있으면은 걔는 쌤한테 좀 보여주도록 하고요. 걔가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요거 그냥 하나의 단수구나라고 취급해줘도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그 지구의 표면들 중 아주 일부만이 적절합니다. for farming. 뭐에게 적절하냐면은 농업에 적절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limitation. 한계 때문에. 자, 서치에서 나오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묶어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뭔가 얘들아, 나도 열심히 재배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요. 어디서 한계가 있냐면요. 기후도 문제가 있고요. 지형도 문제가 있고요. soil quality, 뭐냐 이거 토양의 품질도 문제가 있고요. 기술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그 농사 짓는 땅, 우리 농지라고 하죠. 농지에 적합한 부분은 아주 적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대요. 자, 어떤 문제야?
그죠? 여기서 플러스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얘네 둘을 엮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어. including 나면 역시 고맙습니다 하면서 묶으세요. 알겠지? 이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예요. 뭐를 포함해서. 그치? 그러면 봐봐. 선생님, 정치적인 문제도 있군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군요.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보세요. 자, 땅 어떤 소유권의 패턴이라는 게 그치? 그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 소유하는 방식이 이거 다 내 땅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도 있어. 그치?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다 쪼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분할한 건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을 80%낼 테니까 너는 20% 해가지고 너가 관리 좀 해주고 그치 전체는 그치 한 80%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너는 20%만 내고 뭐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량의 80% 내가 가져가고 20% 네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자. 근데 갑자기 얘가 아 나는 그럼 농지로 삼고 싶어. 아니 난 여기 농경지보다는 공장을 짓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땅의 소유지가 패턴이 소유자가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지에 적합한 어떠한 농지로 돌릴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환경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그린벨트로 묶였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기 비료 좀 뿌리고 싶은데요. 안 된단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population density라고 했어. 그럼 인구의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거. 그치? 이게 농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 때문에 농지 이용의 제약이 생긴다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주어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인이 복수기 때문에 influence에 s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요. 그 농업의 땅 사용, 그죠? 농지 사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땅의 양,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선생님 땅의 양, 자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선생님이 머리가 좀 아프죠. 땅의 양은 사용했다, 감소했다. 진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자. 땅의 양인데 어떤 땅의 양이냐면요. which is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잡을 건 뭔데? 비동사 플러스 pp. 땅의 양이 뭔데? 사용되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뭐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땅의 양은요 라고 했습니다. 양은 셀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 어딨니? have 아니죠. has been입니다. 뭐 했냐면요. has been declining. 뭐 하는 중이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형. 그죠? 밑줄은 셈이 이렇게 두 개 그는 순간 첫 번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는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 됐을까요? 자,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잡았죠?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자꾸 과거 완료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완료는 have, pp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인데 누가 과거야, 그죠? 자, 2013년에 그래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뭐 하는 중? 감소하는 중이다. 자, 2013년에요. 대략 요 정도가요. 사용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뭐 하자? 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 30점 받았어. 야, 그게 점수냐? 평균이 5점인데? 알지? 그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숫자를 그 자체를 보고서는 숫자 자체에 힘이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서 요거와 요거죠. 그치? 그럼 18.6이라고 하는 거랑 19.5를 보고 지금 뭐야? 그치? 연도를 확인해 봤더니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 그죠? 그죠? 19.5에서 18.6으로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잖아 이러고 있으면 진짜로 그죠? 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18.6 밀리언 스퀘어 평방 마일이요. 사용이 과거에 됐더라. 뭐를 위해서? 식량 생산을
위해서 사용됐던 게 요거였는데 compared to라는 것은요 거의 그냥 굳어져 버린 표현입니다. 뭐뭐와 비교하여. 근데 왜 ed가 오죠? ing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사전에도 요새는 compared to를 그대로 뭐뭐와 비교하여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전치사로 등재가 딱 되어 있거든요. 자, 영어 사전에 봤더니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뭐와 비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되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비교하여 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이 쓰다 보니까 전치사로 굳어져 버린 표현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991년 요 숫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 숫자 집착하지 말고 줄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